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건너다 보이는 전쟁기념관 앞 도로변입니다.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 국민신문고를 전면 재검토하고 청원권을 회복하라는 시위 현장입니다. 이곳은 제가 걸어놓은 집회 현수막입니다. 이곳이 많은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니까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님, 송정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곳이 1979년도 12월 12일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곳이 국방부 그 당시에 역사에 크나큰 획을 그은 그 현장입니다. 12월 12일. 오늘 여기에서 이왕 이 현장에 있으니까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2월 12일 보다도 얼마 전에 12월 12일 요 사건을 가지고 예, 풍성한 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좌파들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를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소란 피우고 있어요. 이건 그냥 소란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 네, 역사적인 사실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왜곡하는 거죠, 왜곡.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외치는 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또 여기 문재인이가 숟가락 얹었었어요. 불에 뭐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요지는 그렇다고, 요지는 그래요. 요지는 불의에 분노하는 걸로
불의의 분노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전교조들이 교육을 완전히 잘못 시켜놔가지고 이 좌파들이 모든 사실을 영화로 왜곡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 영화를 가지고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요. 영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단순히 그냥 흥미 위주 오락거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역사 공부를 해요. 이걸로 영화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거, 문재인 패거리들이 지난번에도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핑계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조작과 선동, 왜곡, 협박으로 원자력 발전소 폐기시켜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수탈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문재인이가 이 영화 판도라라는 것을 보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만약에 반대라면요, 문재인 패거리들이 이런 영화 판도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그것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켰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이거 지금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단체 관람하고 언론에서 온갖 그냥 여론몰이 해 가지고 띄우고 있지만은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딱 선거 앞두고 이 기간에 개봉한 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들은 지금 영화를 가지고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 영화를 가지고 국민들 선동하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정치의 행위를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 가지고 국민들이 선동당해가지고 원전을 폐기하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 영화에 또 휘둘리고 있어요. 나는 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학습 효과도 없나? 그런 것도 배울 수 없나? 아니, 우리가 영화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되는 단초가 됐잖아요. 그런데 영화에 또 휘둘리고 있어. 아니, 모든 것을 영화로, 영화 오락거리예요. 오락거리. 여러분들, 물론 살짝 조금씩 사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영화는 오락거리입니다. 이 오락거리를 가지고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재단하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영화 등장인물 주인공들 전부 본명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허구니까 고소당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고소당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으니까, 상대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있게 본명을 쓸 수 있지만은 이건 자기 개인의 성향이고 자기 생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고소당할 것을 걱정해가지고 본명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가지고 역사를 배우고 이런 영화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한다고요? 예, 풍성한 꿈님 맞습니다. 이거 부안해동 하고 있는 거예요. 부안해동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저 작자들이 영화 하나 만들어내놓고 그 영화를 가지고 국민들 선동하고 여론몰이하고 완전히 그냥 공포 쌓이게 해놓고 그러곤 협박질하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원전 폐기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단초가 됐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당했는데도 또 당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간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무슨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정치를 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화라는 것을 그냥 오락거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냥 순간을 즐기고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역사인 것처럼 이것이 진짜 바로 일어나는 일처럼 공포에 빠져가지고 에휴, 진짜 한심하다 못해 진짜 아무런 소리도 안 나옵니다. 이거 참.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날짜에 맞춰서 영화를 개봉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나는 야당 것들이야 지금 뭐 좋아서 박수치고 이거 그냥 막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는 건 당연하다고 싶지만은 여당 이것들 주둥이 그냥 꼭 닫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예, 옥님 맞습니다.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관객수 올리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관객수 올리고 여러분들 그 판도라라는 건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송, 문화, 언론계가 완전히 싹 다 뒤집혀야 된다니까요. 정상을 찾으려면은. 무엇보다도 교육계라는 것들이 앞장서서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옹님 맞습니다. 여당 이것들을 공천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네들 선거운동도 용산에서 다 해주길 바라고 있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 야당하고 대응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없어요. 여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하고 같은 노선을 걷는 당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로서부터 비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게 여당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그냥 모든 것을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기만 바라고 있어. 지금도 여당 것들 뭐 선거 득표수가 어쩌고 저쩌고 지지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징징대기만 했지, 모든 걸 용산에서 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야당은 저건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고요. 지금 저 야당은 중국 공산당 위성정당이고 대한민국의 위헌정당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천 받겠다고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들, 범죄자들 전부 다 기어가가지고 거기서 재판받고 수사받고, 그리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 전부 거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출마하겠다고 지랄들 하고 있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 생활비로 쓰고 호요식하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지금 국가 예산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지금 국회 안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고 있고, 자기네들이 권력 있다고 그냥 공무원들을 개인 고용인처럼 막 부려먹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야당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라는 건 이거 방어도 못해요. 대항도 못해. 전부 다 자기 욕 안 먹으려고. 보세요. 지난번에 양곡법, 그 다음에 간호법, 그리고 요번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건 지네들끼리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멍청하니 자기네들은 그냥 내몰라라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이런 썩어 빠진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 서해 해상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분명히 해상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당하는 그런 참극이에요. 예, 아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존해 있을 때 구출해내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땐 월북자로 조작질 해가지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모욕을 주는 이런 인권 유린을 저지른 겁니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치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인권 유린을 한 거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감사 결과 나왔고 수십 명이 징계받고 수십 명이 재판받고 처벌받고 있으면은 국가에서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총리가 됐건 해수부 장관이 됐건 정부 쪽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마찬가지예요. 국회 여의도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로 저것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아니야. 그 당시에 주둥이 꾹 닫고 눈 감고 귀 막고 있었잖아.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인권 유린을 했는데 이게 다 드러났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여당 것들, 나는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여당 것들 진짜 이렇게 한심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자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고 이렇게 여론몰이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면은 이것들은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라는데 왜 드러난 사실 가지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당 것들이 지금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야당을, 아니 저 문재인 패거리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이참에 아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재정립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왜 그 유공자 명단을 감추고 유공 내역을 감추고 특혜받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도 못하게 하고 논란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면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재정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모두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학생들도 자기가 학교에서 받은 상이 어떤 상이라도 그 상을 받으면 자랑하고 걸어놓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공자라고, 대한민국에 커다란 공을 세웠으니까 유공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공자라고 했으면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서 유공자라는 거 자랑스러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고. 유공자 명단이라는 것조차도 감추고 왜 드러내지도 못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주입시키고 왜곡하고 있으면은 이참에 아예 전체 다 그냥 공개해가지고 토론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보자고. 모든 거 전부 다 공개해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국민들 합의하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확하게 인정하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지난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태극기 들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전부 그군이 태극기 부대니 이렇게 폄훼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구고 왜 태극기 부대라고 폄훼받아야 됩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면은 부당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 태극기 들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총칼을 들고
수류탄 던지면서 폭탄을 폭발시키고 이렇게 군인들하고 대치하고 전쟁하고 했습니까? 오로지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탄핵이 불법이고 불법 탄핵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온다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외치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태극기 부대라고 폄훼를 해요? 극우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장관이 되고 어떠한 자리를 고위직에 들어가려면은 청문회 하는데 극우 성향이라고 안 된다고 외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극우 성향이라 고위직에 임명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것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극좌세 시대가 됐으면은 우파 성향이라고 보수 성향이라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외치는 것들. 지금 난 지금 있잖아요, 이 여당에 있는 것들, 야당은 완전히 쓰레기들이고 완전 범죄자들이니까 야당 것들은 그렇다 치지만은 이것을 감당 못해가지고 허둥지구 되고 있는 이 여당 것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이슈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전부 다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들,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거는 이 야당 이것들이 전부 범죄자들이니까 그냥 정부에서 범죄자들 그냥 수사해서 잡아 쳐넣어 달라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범죄자들 잡아놓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던가. 그것도 아니야.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이 범죄자들을.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이는 지금 피의자예요. 피의자. 범죄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자들한테 그냥 휘둘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네 배만 채우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그냥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는 것들, 이건 좌파나 우파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솔직히 엊그저께 진짜 완전 쇼크였어요. 쇼크, 충격이야. 평산마을에서 당한 거는, 그쪽에는 그냥 좌파들, 문재인 패거리들, 이것들은 애초서부터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폐악질을 저지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파라고 외치는 것들한테 그런 꼬라지 당하니까 진짜 충격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그렇게 법과 상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행패 부리는 것 같으면은 좌파 우파 왜 따지고 있어? 똑같은 것들이지. 보수가 왜 보수라고 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고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서 우리는 우파니까 이런 헛소리라고 자빠졌어. 그게 우파야? 그건 우파가 아니고 그냥 윤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빨. 뭐 좌파들하고 대적해서 싸우고 있으면 다 우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자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놓은 게 그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침략당해가지고 그 일본에 대항해서 항일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그 중에 진짜 대한민국의 자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적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항상 일본에 대항했다고 공산주의 사상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도 전부 추종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좌파들하고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우파가 아니에요. 저자들하고 똑같이 폐악질을 저지르고 그런다면은, 똑같은 짓을 한다면은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저자들이 폐악질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폐악질을 막아야 된다고 외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상식도 없고 법도 없이?
인성은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 정권이 반국가 세력이고 지난번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다고 외쳐왔으면은 지금 정부는 달라야 될 것 아니냐고. 나는 지금도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패거리들이 서해 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자기들 이득이 되는 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을 완전히 반역자로 조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인권 유린을 했고 이게 전부 드러났으면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그 유가족들에게 사기치고 인권 유린했으니까 국가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난번에 반국가 세력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권 유린을 했으면은 지금 정부는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반국가 세력들하고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던 정부하고 지금 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저 여의도에 있는 것들 모두가 다 범인이라는 거. 국가가 국민을, 공무원을 배신하고 사기쳤다는 걸 그렇다면 누구 하나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 아주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그냥 권력 쥐고 자기네들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지. 옳고 그름이나 국가 운영이나 법 질서나 상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달라야. 지난번에 좌파 정권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놨으면은 지금 우파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니야. 지난번 정부가 반국가 세력으로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으면은 지금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달라야 될 것 아니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고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고 있고
온갖 폐악질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으면은 우파나 좌파나 반국가 세력이나 아니나 뭐가 달라? 상대방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목을 하고 비난을 했으면은 나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지난번에 좌파 정권이라고 이 빨갱이들이라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 놨으면은 빨갱이 정권이라고 비난을 하려면은 나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여러분들 내가 이건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마 어제서부터 국회의원 출마 입후보 접수 받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돌입된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되겠다는 자들 그 입후보 접수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도 작성이 안 돼 있어. 당연히. 그런데 국회의원 입후보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고 자기 유권자가 어딘지 누군지도 모르고서 지금 선거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이거 지금 이러고서도 이게 지금 선거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선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를 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선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짜 오래전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기본부터 망가져 있다고요. 완전히 기본부터 망가져가지고 이건 지금 대한민국 선거 이건 완전 개판이야. 부정선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부정선거니 조작선거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기본부터 망가져 있는 개판이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 야당 것들 하는 거 보세요. 수사받고 있고 아니 처벌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출마해. 범죄자들이 출마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투표권은, 이 참정권은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한 표씩 가장 기본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를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가고 소쿠리에다 담아가고 삼립 빵박스에다가 담아서 옮기고 국민들의 주권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애초에 선거법부터 위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하고 선거인 명부가 지정돼야 돼요. 그런데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선거구 획정 안 됐습니다. 선거인 명부도 확정 안 됐어요. 선거 방식도 확정 안 됐어요. 이제 4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선거가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안 되고 선거 방식도 지정되지도 않고 선거인 명부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애초서부터 선거관리법 위반하고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후보 환자들 전부 자기 선거구 모르고 입후보예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기본부터 완전히 무너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어기고 선거를 해서 올바른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선거에 당선자를 인정 안 하고 계속 잡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법을 어기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자기네들끼리 야합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해가지고 법 어긴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긴 놈은 그거 문제 안 삼지만은 진 놈은 그거 문제 삼고서 떠드는 거예요. 왜? 애초서부터 법이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자에게 승복을 하려면은 모든 것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 뭐 선거 시작도 전서부터 법을 어기고 하니까 할 때는 좋지. 지네들끼리 거래하고 지네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야 우리 대충 넘어가자 하고 선거를 하지만은 하고 나서는 진 놈은 반드시 토 다는 거예요. 안 달 수가 없어. 그러니 대한민국 선거가 이런 개차반이 된 겁니다. 애초서부터 법을 어기고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자들이 여의도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드는 법이
정상적인 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자들이 만드는 법이니까 허구한 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 아휴, 참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히 기본이 무너져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시네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생활비로 쓰고 카드깡 해먹고 온갖 호의호식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을 쥐쭈무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짓밟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입법기관이라고 법을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역사와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검증되고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이런 영화를 가지고 역사를 가리키고 이것을 가지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정책을 해나가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범죄자들만 살판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썸네일에 올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울산 법원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이제 항소부가 정해졌으니까 항소 이유서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중에 울산 법원, 진짜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불신에 차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재판 때 제가 동영상, 증거 영상으로 몇 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못 보니까 그 중에 그날 찍은 거 그거 한번 틀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판사가 일부러 답을 정해놓고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저자들은 문재인 패거리들 저자들은 문재인에게 사주를 받아서 경찰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1년 이상을 저렇게 집회 장소에 와서
조롱하고 시비 걸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거기에서 행한 모든 폐악질들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보냈는데, 판사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확인 못하니까 그날 것만, 그날 내가 왜 그자들한테 빨갱이라고 했냐는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이런 재판부,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울산의 다른 사건, 경호처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 그거 울산에서 어떤 판결 냈는지 아세요? 내가 경호처가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경호구역 바리게이트 설치해가지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울산 판사들이, 울산 법원에서 나는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집시법에 해당 안 된다고 그 사건을 말아먹어 버렸어요.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집시법에 해당 안 된다고 말아먹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난 이번 항소 사건, 항소심도 조금치도 기대 안 해요. 왜? 우리나라 법정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이 사법부가 정치꾼들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정치꾼들 눈치나 보고 정치꾼들한테 꼬랑지만 흔들고 있어요. 비굴하게. 그리고서는 힘없는 국민들만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법부 신뢰해야 됩니까? 예, 옹님. 예, 요거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줄 거라는 이런 믿음이라도, 신뢰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그 중에서도 울산 법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 청와대 분수광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강릉시청, 강릉법원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대관령에서 가죽나무 천역으로 아로니아 100여 주 심으면서 농사짓고 살았다고. 농사짓고 살니까 당연히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6m, 8m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느닷없이 면사무소에서 철거 독촉장이 왔어요. 건축법 위반이라고. 여러분들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내놓으라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건축법 어디에 위반되는 건지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음 서신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철거 독촉장이 또 와. 3번이나 독촉장만 온 거예요. 어떤
비닐하우스 철거라는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 그러더니 시청에서, 결국은 시청에서 그 비닐하우스를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이라고 이행강제금이 나왔어요. 800만 원 가까이. 여러분들 납득하십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가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이라고 이행강제금이 800만 원 가까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국민신문고 들랑달랑하고 감사실 넣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국민신문고 가면 뭐해? 답변은 강릉시청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강릉시청에서는 내가 국민신문고에다 자꾸 이것을 민원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검찰에서 벌금 나온 겁니다. 정식 재판해가지고 재판 들어갔는데 판사가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항소를 해놓고 항소 이유서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법정이라면은 신뢰도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법정이라면 내가 재판을 거부한다고 항소 이유서에다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이따위 재판 거부한다고. 그랬더니 그 벌금 50만 원이 2년 동안 확정이 안 됐었어요. 확정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항소 이유서에다가 이따위 재판이라면 내가 재판 거부한다고 하고서 청와대 가서 앉아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서 문재인이를 고소했어요. 여적죄로. 2년 지나서 문재인 여적죄로 고소해 놓으니까 종로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술서 쓰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벌금 50만 원이 있다면서 나를 구속시키더라고. 그때 확정이 된 거예요. 벌금 50만 원이 2년 만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벌금이고 무슨 형이고, 벌금 받아서 벌금 처분받고 그거 항소 안 하면은 일주일이면 확정돼요. 근데 2년 동안 확정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이 고소하고 조국이 고소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불이 나게 확정시키고 구속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금 울산 법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1년 전서부터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집회 참가자들을 조롱하고 시비 걸고 폭행하고 이렇게 이런 짓을 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자라고 동영상을 몇 개, 그것도 몇 개예요. 한 10개나 되나? 1년 365일 수백 개를 갖다 줘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만 줬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 본다고, 그날 것만 보자고. 이런 판사, 이런 법정을 존중해야 됩니까?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집시법에 해당 안 된다고 풀어주는 이런 법정을 존중해야 되느냐고요. 뭐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차라리 그냥 판사들 전부 다 컴퓨터로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 사회에 규범이 돼야 될 법을 지들 멋대로 난도질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존중한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12월 12일 여러분들, 여기가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제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을 찾고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영화에 휘둘려 가지고 대한민국 정책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영화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생각하고 좀 더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지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가 그쳐서 하늘도 맑고 약간 포근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